자, 왜 많이 버는데 남는 돈이 없는가? 통장 잔고가 충분해야 되는데 왜 돌아보면 비어있는가? 오늘은 그 명쾌한 솔루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소득이 적은 강사님들은 이 영상을 보고도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없을 겁니다. 최소한 2,400만원 이상의 소득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을 가진 강사님들이라면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반대로 소득이 너무너무나 커서 특별하게 관리가 필요하지 않는다, 혹은 전문 자산관리사의 도움을 받고 있다 라는 분들 또한 큰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민쌤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린다입니다. 적용하면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지만 절대적으로 꼭 적용해야 된다라는 과학은 아니라는 얘기죠. 사실 돈이라는 것은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하게 잘 쓰고 통제하는 것도 중요하죠. 프리랜서나 1인 기업가로 살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 외에 어떻게 내가 자산을 관리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은 모두가 공감을 하실 겁니다. 이 영상에서는 프리랜서 강사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솔루션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왜 버는 만큼 남지 않는가? 우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프리랜서나 1인 기업 강사들은 직장인하고 조금 다르죠. 직장인들은 급여를 받지만 급여를 산정하는 방법이 조금 남다릅니다. 예를 들어 1억의 연봉을 받고 있는 직장인이라고 하면요, 12달로 나눠 한 달에 833만 3,330원을 버는 것이 아니라 실소득은 600만원 후반대 정도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일단 세금이 들어가죠.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간혹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돼서 실제 수령액은 작지만 회사를 퇴사하거나 이직을 하게 되었을 때는 그만큼의 보상을 받게 돼요. 하지만 프리랜서나 1인 기업가들은 그렇지 않죠. 고로 실제 본인이 한 달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100% 본인 소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나 1인 기업가들이 소득을 올리게 되면 직장인처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실제로 한 달에 벌어들이는 수익에 지출 항목을 따로 설정을 해서 실수령액과 지출되는 비용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강사들은 교통비나 식비까지 본인이 다 부담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부산에서 강의 요청을 해요. 차비 포함해서 100만원이라는 강사료를 준다고 합니다. 사실 100이 주는 포만감이 좀 있거든요. 하지만 냉정히 생각을 해보세요. 부산까지 왕복하는 KTX 비용, 현지에서 이동해야 될 때 드는 교통비용, 거기다 식비가 듭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최소 2끼 이상의 식사를 하게 돼요. 거기다가 커피라도 한 잔 먹게 되면 실제로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15만원 이상이 됩니다. 고로 100만원의 강사를 받았지만 실제는 85만원의 강사료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막연하게 벌어들이는 수익의 몇 프로 정도를 지출 비용이다 라고 하게 되면 올바른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지출 관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솔루션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많이 버는데 남질 않지? 에 대한 솔루션 첫 번째입니다. 많은 강사님들이 하고 계신 일인데요, 바로 강의 출강 내역을 기록하는 겁니다. 이것을 혹자는요, 강의 출강 리포트 혹은 강의 출강 레코드, 강의 출강 내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해도 무관합니다. 핵심은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이게 활용이 되어야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냐인데요, 대략적으로 항목을 구분한다면 언제, 어디서, 어떤 대상을 만나, 어떤 주제로 어느 정도의 비용을 받고 몇 시간의 강의를 진행했고 현장 담당자가 누구였으며 강사료를 정상 받는 방식이 계산서에 의해서 받는 것인지 원천 징수를 통해서 받는 것인지 정도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기록하게 되면 내가 한 달에 어느 정도의 활동을 했고 어느 정도의 소득을 얻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적는 것은 아닙니다. 그 현황을 볼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요, 내가 요즘 자주 출강하는 강의 주제가 어떠한지, 이것이 작년 재작년과 비교해서 어떻게 그래프 곡선을 그려가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내가 판매하는 상품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도 알게 되겠죠. 그리고 재출강을 하는 업체를 만날 경우에도 지난번은 어떤 주제로 얼마에 진행을 했고 담당자가 어떤 피드백을 주었는지를 알게 되면 이번에 어떻게 교육을 진행하게 될까에 대한 계획을 새로 세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대부분 강사님들에게 강의를 몇 개 출강하든지 간에 이런 출강 내역서를 작성하길 권유하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 어떤 항목들을 구성하면 좋을까요? 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요, 나중에 따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통계를 내는 방법도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클릭으로 쉽게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양식을 제가 조금 더 수정을 해서 그때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방법 두 번째, 월 지출 내역을 기록하라입니다. 말 그대로 월 지출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놓고 그것을 항상 소지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간단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많은 강사님들이 자신이 한 달에 얼마를 지출하고 있는지를 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지출은 크게 두 가지예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입니다. 고정 지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고정된 날짜에 지출을 하게 되는 내역을 말하고요. 변동 지출은 고정된 날짜는 존재하지 않지만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내역을 말하는 것이죠. 변동 지출의 예를 들자면, 강사님들이 운전하면서 쓰는 주유비나 식비, 또 하다못해 옷을 사는 구매 비용이나 세금 납부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가 있죠. 자, 고정 지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요, 매월 지출하는 항목들을 나열해서 메일과 스마트폰의 메모장에 저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1일이 되면 그 총 금액을 지출하는 전용 통장에 넣어놓게 되죠.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넣어놓은 통장은요, 새로 입금되는 내역이나 관리가 필요치 않은 통장이기 때문에 그냥 썰물처럼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한 달 내내 가슴 아프게 지켜보면 되는 그런 통장입니다. 요즘은 휴대폰 통신비를 카드 결제로 해놓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사실 카드 결제보다는 현금 결제를 통해서 실제로 그 날짜에 빠져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관리에 조금 도움이 됩니다. 통신사에 전화해서 현금 결제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통신사도 굉장히 좋아하죠. 왜냐? 카드 수수료가 안 나가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소득 공제까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통신사에 전화해서 현금 결제로 바꿔놓으시기를 권유합니다. 만약에 카드 자동 결제를 함으로써 포인트나 기타 할인의 이득을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꼼꼼히 비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눈앞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 확실하게 관리될 수 있으려면 현금 결제가 유용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정 지출의 핵심은요, 카드 사용이 아니라 현금 지출을 통해서 이번 달에 소비되는 비용이 이번 달에 소비될 수 있도록 관리하라가 핵심입니다. 바로 귀염둥이 적금을 들어라. 자, 이제부터는 투머치 적금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상품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정장 구매 비용이 적금을 더. 프리랜서 1인 기업 강사들 왜 많이 버는데 남는 게 없죠?